2교시 할게요. 관리사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90점 이상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법하고 화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쉬고 수요일까지 쉬나요? 월요일날 민법이고 내일 수업 없고 수요일 수업 없고 목요일도 수업이 없습니까? 시설개론인가요? 목요일 시설개론인가요? 그럼 금요일날이 없나요? 토요일날 회계고 민법 수업 듣고 화요일날 민법 복습하고 수요일날 민법 복습하고 됐죠? 수요일날 시설 듣고 금요일날 시설 복습하고 토요일날 회계 듣고 일요일날 회계 복습하고 됐습니까? 그럼 일주일 내로 공부만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야 합격해요. 아셨죠? 생각보다 시험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험이고 점수를 2차가 끝나가지고 2차가 몇 점이 커트라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600명은 무조건 2월 되기 때문에 내년에 1차, 내년 2차는 이미 수험생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년 1차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민법만큼은 90점 이상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맞으실 것 같고 아셨죠? 다만 천천히 복습을 좀 하시고 우리가 나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눈이 이렇게 해요? 예? 그래요.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전교 1등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전교 1등? 반에서 1등. 반에서 한번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동안 죄송해요. 두 분 빼놓고는 우리가 공부 머리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는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원래 나는 공부 머리가 아닌 겁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는 되는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이것은 그 원인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원래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니야. 아셨죠? 간혹 가다가 내 나이 60이다. 내 나이 70이다. 내 나이 50이지만 얘를 3명 낳았다. 내가 담배만 하루에 2갑씩 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수가 안 나온다 하신 분이 간혹 계시는데 해당사항 없어요. 원래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었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부단히 이해하려면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90점 이상 맞으려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기본서를 읽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셨죠? 동영상 오늘 촬영을 하게 되면 아마 오늘 저녁에 동영상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실 때까지는 한 번 정도는 좀 더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르지 않을게요. 다만 동영상 들 때도 우리가 배속 있잖아요. 배속 어떤 분들은 1.0으로 놓고 들을 분이 계시는데 1.0으로 놓고 듣는 거 원치 않습니다. 1.8 정도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1.8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차피 1.0으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매한가지니까 1.8로 놓고 들으세요. 아셨죠? 당분간 귀에 좀 들어와야 제 목소리가 들어와야 진도가 나간다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아셨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들어보시고 쌓여야 정리가 돼. 됐나요? 지금 모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전면허증처럼 하루 보고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의 자격증은 1,000만 원, 2,000만 원, 억짜리 자격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따고자 하는 자격증이 얼마짜리 값어치 있는 자격증이라고요? 억짜리 자격증이야. 아니 왜 그래요? 옆에서 보는 자격증은 옆에서 무슨 자격증 보는지 아시죠? 옆에서 보는 자격증은 거기는 별로 의미 없는 자격증이야. 우리 자격증은 억 이상 하는 자격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격증의 질이 좀 다르니까 좀 차분하게 공부하시고 제발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합니다. 관습법도 법원이다 아니다. 법원이다. 그럼 관습법이 뭐냐? 자,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그 관행이 굳어져서 5천만 국민이 그게 법이다 정도의 확신까지 취득한 것을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라고요? 관습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요놈하고요 약간 구별되는 게 사실인 관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사실인 관습은 개념 이런 개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그 관행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법적 확신까지는 취득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인 관습의 공통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뭐는 있다고요? 오랜 관행은 존재해. 다만 그 관행에 대해서 5천만 국민이 법이다 정도까지 확신까지 취득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습법이라고 부르고 법적 확신까지는 이르지 못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른다. 그럼 제식대로 표현할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자기 소유의 집을 매수인과 1억짜리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통상적으로 매수인이요 계약서를 쓴 날 매도인에게 계약금조로 얼마를 줍니까? 10% 줍니까? 그러면 계약금으로 10% 주는 것은 일종의 관행 아닌가요? 관행이지. 그 관행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줘야 한다. 그건 일종의 뭐다? 법이다. 라고 확신을 취득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습법이라고 부른다. 다만 관행은 존재하지만 야 계약금 10% 주는 건 법은 아니야. 라고 확신까지 취득하지 못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질문. 본인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10%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5%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나요? 본인의 집이야. 그러면 계약금 10% 주는 것은 관습법인가요? 사실인 관습인가요? 그러면 본인의 집 팔 때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면 계약은 체결했으니까 계약금은 오늘은 못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 야, 사람이 이렇게 내로남불이야. 방금 뭐라고 해놓고 방금 뭐라고 했어? 사실인 관습이라고 했으니까 계약금 10% 안 줘도 그런 마인드 아니야? 그래놓고 자기 집 팔 때는 뭐라고? 안 판다고 하잖아 지금.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제 뉘앙스 이해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나 다 계약금 10% 주는 게 관행은 맞지. 관행은 맞지. 근데 이것이 무조건 계약금 10% 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법 정도 이르렀다면 이걸 뭐라고 부르고? 관습법. 그 정도 이르지 않는 것을 사실은 관습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요 기준이요. 대단히 애매하고 대단히 뭐라고요? 뭐해? 기준이 없어. 5천만 국민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잠깐 볼게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딥니까? 서울인가요? 서울 맞죠? 태조 이성계가 1392년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래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일종의 뭐라고요? 서울이다. 이건 일종의 뭐라고요? 관행이잖아. 관행이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일종일까요? 법은 아닐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 오랜 관행은 부인할 수 없어.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고 1392년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래로 거의 600년, 700년까지 이어진 관행이야. 그럼 저 관행에 대해서 5천만 국민이 다 법이다 정도의 확신까지 취득했으면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습법.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을 사실인 관습이라 부른다면 이건 관습법일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게 사건이 요게 관습법인지 아닌지가 대두가 전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도를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대통령은 입법기관이야, 행정부야, 사법부야. 행정부야. 근데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가 돼버리면 뭐가 되면 관습법이라면 이 수도를 뭐 하는 것은 이전하는 것은 뭘 바꾸는 거야? 법을 바꾸는 거야 이거. 법을 바꾸는 거야. 대통령 너는 법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지금. 그래서 탄핵을 들어갑니다. 네 고유 권한이 아니라고 지금. 너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바꾸는 데가 아니다. 네가 무엇대로 바꾸냐.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헌법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문제는 이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당시 학자들도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왜 안 들어봤을까? 안 배웠어. 뭐라고요?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문제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 오랜 관행은 분명하잖아. 그리고 5천만 국민이 다 수도가 서울인 걸 알고 있고 하물며 속담도 사람 말새끼 나오면 어디로 보내고 사람 새끼 나오면 이 정도까지 확신이 있는 거야 지금. 듣고 보니 그럴싸하다는 거야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일종의 뭐라고요? 관습법 맞아요 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애매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오랜 관행은 존재하는데 그 관행에 대해서 5천만 국민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더니 그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나라 주장에 대해서 이게 뭔 관습법이냐고. 관행은 있지만 그건 법이 아니라고.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만 지금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지방 이전이.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관행이라는 점은 공통이지만 그 관행에 대해서 5천만 국민의 생각이 법적 확신까지 이르렀다면 이걸 뭐라고 본다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 관습법.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으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른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식으로 표현합니다. 계약금 10% 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명확치 않아요. 물론 사실인 관습일 확률이 많은데 매매 계약 덩치 큰 것들은 여러분이 만일에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이 사겠다고 하는데 계약금 10%안 주면 계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고. 5% 주면 안 한다고 불안하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따라서 여러분이 법원에 물어보시면 돼. 판사님 이거 관습법 아닌가요? 물어보면 판사님이 얘기해 주실 거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여기서 문제 갑니다. 자 보세요.
그럼 관습법이 뭐 하려면 성립을 하려면 오랜 관행이 필요하고 법적 확신을 취득하고요. 취득하면 관습법이 뭐 한다? 성립한다. 잠깐만.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3년 전에 알았대. 수도가 서울인지 언제 아셨어요? 40년 전에. 선생님, 수도가 서울인지 언제 아셨어요? 80년 전에. 자, 무슨 얘기냐? 법적 확신을 취득하는 시기가 다 달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문제는, 자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의미 잘 보셔. 자, 쭉 이렇게 뭐가 온다고요? 오랜 관행이 와. 그러다가 요 시점에서 사람들이 법이다라고 확신을 뭐 했어? 취득했어. 그런데 문제는 법적 확신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 지금. 그러면 법적 확신을 취득했지만 사람들 사이에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처럼 관습법이다 아니다 싸우겠잖아. 5천만 국민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싸우다 보면 법적 확신을 취득했지만 결국은 한나라당처럼 법원에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돼. 그럼 법원에서요. 그거 관습법 맞아요. 라고 법원에서 관습법 맞아요. 라고 뭐 해준다고요? 확인을 해줘. 그러면 보셔봐. 법원에 확인이 있기 전까지 요 사이, 요 시점은 관습법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아. 다시 5천만 국민이 요 순간 법적 확신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요 사이라면 당사자가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4,990만 원 확신했지만 10만 명이 모를 수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것이 관습법이 아닌지는 결국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법원에서 그 관습법 맞아요 라고 뭐 해주면, 확인해주면, 확인되는 순간 이때는 관습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죠. 그럼 요 시점 확신을 취득했지만 요 사이라면 관습법의 존재 여부가 명확치 않다고요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 지금. 그러면 여기서 문제.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었으면 문제는 교과서에 실려 안 실려? 실리겠지. 대학 교재에 신문에 실려 안 실려? 실려. 그럼 따라서 요 시점부터는 일종의 뭐야? 법이 명확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근데 문제는 요 사이에 있는 경우라면 관습법인지 아닌지가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은 관습법이에요. 이것은 관습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습법이에요. 이것은 관습법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 A, B, C, D는 법원 들어갔다 온 거야. 이해하셨나요 지금? 따라서 법원에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가 그것을 감히 관습법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것은 관습법입니다. 이건 관습법이 아닙니다. 이건 관습법입니다 라고 그것만 얘기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시험 지문도 이것은 관습법인가요? 이건 관습법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지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여기 끝.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요 관계가 중요하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민법은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라고요? 변론주의는 뭘까?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한다. 당사자가 원고되어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 심리한다. 그럼 역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게 없으면 법원은 심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변론주의라 불러. 아침에 밥 먹고 오셨나요? 먹고 오셨어? 이게 뭐라고요? 변론이야.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밥 먹었냐고 물어봤으니까 예만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변론이라 불러. 근데 어떤 분들은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하루 일과를 얘기해. 제가 선생님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애들 출퇴근시키려고 밥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밥 먹을 그 얘기를 안 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이 그 법원 가실 일이 있으면 판사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맞습니까? 하면 또 할 말이 많잖아. 억울한 심정이. 돈을 빌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판사가. 그러면 뭐만 하면 돼? 그것만 얘기하면 돼.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돈을 빌리게 된 이유하고 원고하고 사이하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판사가 뭐라고 한다고요? 됐고요. 빌렸습니까? 안 빌렸습니까? 그것만 물어볼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변론주의.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질문 보셔야 돼. 하나는 민법 원칙적인 질문은 무슨 주의라고요? 변론주의라는 얘기는 당사자가 뭐 했을 때만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 당사자 주장하지 않은 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서 직권으로 결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민법의 뭐고 원칙이고 이게 뭐라고요? 예외야.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의미를 좀 보여드릴게.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계약의 법을 위반했어요. 그럼 법을 위반했는지를 당사자가 주장할까 주장하지 않을까?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을 당사자가 뭐 했다고? 위반했다고. 그러면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법원 나가서 주장할까 주장 안 할까? 주장 안 하겠지. 주장 안 하겠잖아. 캥기는 게 있는데 뭐 주장하고 있어. 주장을 안 해. 그러면 이 계약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 아니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줘야 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야 돼. 제 말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걸 묵인해버리면 법원이 묵과하는 거잖아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세요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A라는 것이 관습법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야 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A가 관습법인지 아닌지는 아쉬운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돼? 관습법도 뭐야? 법이잖아. 그러면 이 법을 당사자에게 맡길 것은 아니라는 거야. 왜? 여러분이 법을 모르니까.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아니 제가 그 하는 얘기처럼 그 운전을 좀 험하게 합니다. 운전을 좀 험하게 해서 한 번씩 운전하다가 경찰관한테 걸립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세우면서 창문 내려가면서 당신은 도로교통법 74조 1항에 A항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7만 원 부과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나 이 법 모른다고. 뭐라고? 나 이런 법 모른다고. 내가 뭔 법을 어겼냐고. 이게 법이냐고. 너 어디 나왔어? 너 경찰에 나왔어? 나 법대 나왔어. 야 이런 법 없다고! 라고 하면 딱지 끊어 안 끊어?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법 위반 사실은 여러분에게 맡길 것이 아니야. 여러분은 무조건 뭐라고 우기겠어? 나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우기겠잖아. 법을 모르는 것은 무지이지 잘한 건 아니야.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따라서 그것이 관습법인지 아닌지는 입증을 누가 하시라고? 법원이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맡길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 됐나요? 여기서 문제.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은 관습법인지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니까
이때는 누가 판단하라고요? 법원서 판단하라고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 확신을 취득했지만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기 전 요 사이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관이 알아 몰라. 법관도 몰라. 법관도 모른다고. 자, 아까 봤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것이 한나라당 주장에 의하면 관습헌법이었잖아. 그래서 이것이 관습헌법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물어봤습니다. 올해 재판관 나이 A라는 분이 계시는데 올해 67세예요. 67세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그러면 A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사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본인도 몰라. 처음 들어봤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논거를 보고 따져야지. 그럼 여기서 문제. 법적 확신을 취득했지만 확인 판결을 받기 전 요 사이라면 이때는 누가 입증해야 돼? 한나라당에서 주장 입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당시에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내리시면 한나라당 직원이 나와가지고 서명하라고 했을 거야 아마. 서울 수도 이전 반대 서명. 사인한 기억 안 나요? 예, 또 맨날 이런 식이야. 서울에 안 살았다 이런 소리. 이게 한나라당의 주장 입증한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연부를 갖다가 낸 거야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관습법에 대해서 입증, 증명. 입증은 누가 한다고요? 입증은 누가 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이 관습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합니다 라고 나오면 틀렸다고요. 다만 이 관습법은 어떤 관습법이라고?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 됐나요? 그런데 관습법은 맞는데 이 관습법의 표현이 이럴 겁니다. 존재 여부가 명확치 않아. 그러면 관습법의 존재 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관습법으로서는 뭐 했어? 성립을 했어. 성립을 했는데 법원에 뭐가 없어? 확인이 없다고. 아직 확인이 없다고. 관습법으로 뭐 했는데 성립을 했는데 법원에 뭐가 없어? 확인이 없어. 이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지금 성립했어도 법원에서 확인해 준 시간이 필요해. 보통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1, 2년 걸리겠어? 보통 1, 2년 걸려. 그러면 요 사이 요 시점이라면 요 얘기가 관습법에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라면 입증 누가 해야 돼? 입증 누가? 당사자가 하시라고. 됐나요 지금? 그래서 요 지문이 시험 빈출. 근데 여기서 문제. 만일에 그게 뭐라면 사실은 관습이라면 입증 누가 해야 돼? 당사자가 해야 돼. 왜? 판사도 몰라. 법이 아니니까. 그 책이 관행이야. 잠깐. 제주도에서 월세를 빌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500에 4입짜리 원룸을 빌리면 아시겠지만 선불이다 후불이다. 선불 후불. 지금 제 말 이해하셨지? 서울에서 원룸 방 한 칸 얻었어. 방 한 칸. 그래서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500에 40짜리. 그러면 40만 원은 들어갈 때 내, 한 달 뒤에 살고 내. 선불 후불. 후불이 일반적인 서울시 관행이에요. 그런데 대학교가 있는 근처의 원룸들은 대부분 또 선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관행이 틀려 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제주도가 웃긴 게 뭐 제주도는 1년치를 한꺼번에 줍니다. 거기는 선불 후불 개념이 아니야. 제주도 월세는 480 한꺼번에 줘. 그게 제주도 지역의 관행이래요. 이게 일종의 사실의 관행이야. 지역적인 특색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송이 붙으면 후불인지 선불인지 판사가 알 길이 없잖아.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실은 관습인지 여부는 입증 누가 해야 돼? 당사자가 해야 돼. 이런 것을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야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교재 좀 확인할게요. 교재 확인. 자, 27페이지를 보시고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8페이지 보시면 관련 판례 있죠.
관련 판례 있어요? 자, 칠판 좀 보세요. 카메라는 잘 잡혀요. 대충. 자, 칠판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에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이다 정도 승인 강행되기 이르는 것을 뭐라 부른다? 관습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서 끊습니다. 용어 정리합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면 뭐라 한다? 관습법이라고 부른다. 용어 정리. 이에 비해서 칠판 뭐라고 되냐?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뭐하지만 같다. 그럼 쉽게 표현하면 오랜 관행이라는 점은 같다 그 얘기야. 다만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되었다면 뭐라고 부르지만 관습법이지만 오랜 관행은 존재하지만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른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판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나요? 구별하고 있지 않나요? 구별하고 있네. 우리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명확하게 뭐한다? 구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얘기 갑니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하고 싶은 얘기. 관습법도 법이라고요? 법이 아니라고요? 법이라고. 그래서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요. 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어떻게? 직권으로 판단해라. 그 얘기야. 이에 비해서 뭐는?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뭐해라? 주장 입증. 그래서 다시 정리. 관습법은 법원에 확인됐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다. 사실인 관습은 아직까지는 법적 확신이 없다 보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라. 끝. 근데 여기서 문제. 칠판 보셔봐. 세 번째 읽어볼게요. 관습은 그 전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원이, 표현 잘 보셔,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결국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라 합니다. 그럼 질문. 뭐가 질문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관습은요. 관습법의 관습이에요. 사실인 관습의 관습이에요. 왜? 어디를 보고? 어디를 보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라. 요 지문을 보고 저 관습은 사실인 관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한 것을 판사가 적어놓을 필요는 없어. 판사는 뭘로 말한다? 판결로 말한다. 그럼 당연한 걸 적어놓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관습은 관습법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이 아까 그 얘기야. 성립은 했지만 확인되기 전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보셔봐. 전부 자체가 뭐하지 않대? 명확하지 않대.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기 전이라고요. 지금 성립은 했지만 확인이 안 됐다면, 그러니까 표현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럼 그때는 당사자가 뭐해라? 주장 입증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의미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입증 책임 정리하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요 얘기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원칙과 예외를 잘 보셔야 돼. 관습법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지문이 예외적인 지문이 이렇게 뜰 거예요. 관습법에 책에 있어요.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때는 누가 하라고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라고요. 그런데 지문이 사실인 관습이 올 거예요. 사실인 관습은 입증 누가 하라고요? 당사자가 주장하고 뭐 하라고요? 증명하래. 근데 시험 지문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 사실인 관습이 일종의 경험에 속하는 것이래. 그러면 계약금 10% 주는 것은 굳이 당사자가 10% 준다고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5천만 국민이 대부분 알고 판사도 알 거야. 그러면 그렇게 계약금 10% 주는 것은 일종의 뭐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는 그런 경우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 정리하셔. 물론 예외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의미는 기억하셔. 그래서 교재 확인 28페이지. 28페이지 보셔봐. 판례 2번. 판례 2번 보셔요. 판례 2번.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이란 단어, 동그라미 경험책에 속하고 일종의 법칙으로서 이러한 경험책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주장이나 입증의 구애됨이 없이 법관이 스스로 동그라미 뭐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철판 일반적인 사실인 관습은 입증 누가 하시라고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만 그 사실인 관습이 뭐에 속하는 경우라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래서 첫 번째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증명 책임이 다르다. 끝. 자, 그다음 칠판 보세요. 앞으로 판례 읽어드립니다. 자, 그다음 관습법. 판례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관습법은 바로 뭐라고요? 법원이라고. 법률도 법원이지만 관습법도 뭐라고요? 법원이다.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쉽게 표현하면 관습법도 뭐라고? 법이라고요. 따라서 법령의 조촉,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쉬운 말로 관습법도 뭐라고요? 법이다. 관습법도 뭐라고요? 법이다. 이에 비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다,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라고. 관습법은 법이다. 다만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 이후 당사자의 의사를 뭐 한다고요? 보충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의 기능은 뭐라고요? 법과 같은 효력은 없고 당사자의 의사를 뭐 한다? 보충합니다. 끝. 자, 뭔 얘기냐? 법조항 있으시면 106조를 볼까요? 106조. 106조. 법조항 106조. 106조 제목. 106조 사실인 관습. 시작. 칠판. 제가 그대로 적어볼게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관습에 의합니다. 라고 하는 법조항이 몇 조라고요? 106조다. 지난주에 수업 들으셨지요? 법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법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역으로 법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규정을 우리가 강행 규정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 보세요. 임의 규정과 무슨 관습? 다른 관습. 그러면 임의 규정에 의하면 A인데 관습에 의하면 B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A인데 관습이 B니까 이 관습이 법과는 다르잖아. 다른 말로 이 관습이 법을 뭐 했다는 얘기라고? 위반한 거야. 다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시골에 경기도 양평에 수박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박밭을 가지고 있고 수박밭을 지키기 위해서 갑이 직접 지은 이렇게 원두막이 있답니다. 그러면 수박밭도 물건이고 원두막도 물건이라면 우리 법상 수박밭이 주물이라고 부르고요. 원두막을 딸려있는 종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건데 물건의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어. 하나는 뭐? 주된 물건. 종은 종된 물건. 우리 법. 자, 100조 2항 보죠. 100조 2항 보죠. 100조 2항. 100조 2항. 100조 2항. 100조 2항. 시작. 100조 2항을 보니까 종물은 주무르 처분에 뭐 한다? 따른데. 그럼 이 말 뜻은 대충 뭘 같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의 의미는 뭐 팔면 주물을 뭐 하면 팔면 덩달아서 뭐까지? 종물까지 뭐 해라? 처분하라는 얘기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뭐 한다는 얘기는 따른다는 얘기는 뭐 팔면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도 뭐 해라? 팔아라 그 얘기야. 됐습니까? 끝. 그런데 문제는 오늘 갑이 자기 수박밭을 을에게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수박밭은 1억 원에 판대. 끝났어. 계약서에 원두막을 판다 안 판다 이게 안 나와 있어 지금 상황이. 그러면 요 계약서 가지고 둘이 나중에 시비거리,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지. 수박밭만 판다고 되어 있고 원두막은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매수인이 뭐라 하겠어요? 매수인은 이 원두막을 덤으로 달라고 하겠지. 매도인은 뭐라 하겠어? 계약서에 없다냐고 지금. 돈 주고 사가라고.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요 계약서에다가 덤으로 줍니다. 수박 원두막은 1억에 아니 3천에 팝니다라고 적었으면 문제가 안 생겨 지금. 근데 문제는 요 계약서가 없다고 지금 계약서에 안 나와 있어 지금.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겨. 근데 이 원주 지역의 관행에 의하면 수박밭 넘길 때 원두막을 안 넘기는 게 관행이래.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럼 보셔봐. 요 계약서를 보니까 당사자 의사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잖아 계약서에. 안 나와 있잖아. 그런데 법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어? 요 법에 의하면 수박밭 팔 때 원두막을 넘겨라라고 돼 있잖아. 근데 양평적인 관행에 의하면 수박밭 팔 때 원두막을 안 판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법과 그 지역의 양평지의 관행이 서로 뭐해? 다르잖아 지금. 그럴 때는 법을 적용시킨다, 관행을 적용시킨다. 관행 적용시키라고. 왜?
당사자가 둘 다 양평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안 적은 거야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면 뭐가? 요 관행이 요 계약서를 뭐 하고 있어? 보충하잖아. 갑의 의사가 뭐고 을의 의사가 뭔지를 지금 계약서에 안 나와 있는데 요 관행이 의사를 뭐 한다고요? 보충하잖아 지금. 그래서 요 표현 때문에 요 법조항 때문에 사실행 관습은 법은 아니지만 그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당사자 의사를 뭐 한다고요? 보충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 그 28페이지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가서 보니까 박스 있어요. 29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는 좀 계속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관습법의 역할과 관습법의 증명 책임이 사실인 관습의 역할과 사실인 관습의 증명 책임과 달라요 지금. 그래서 관습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법이다. 사실인 관습은 법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뭐한다? 보충한다. 관습법의 증명은 누가 해라?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사실인 관습의 증명은 누가 한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의미 됐습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다음 3교시 때 나머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죠.